남아메리카는 단순히 열대우림과 유적지만 있는 곳이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정말 독특한 곳입니다. 도시들은 하룻밤 사이에 번성했다가 사라지기도 하며 국경과 지형, 정치로 인해 유령 도시와 텅 빈 지역들이 남게 됩니다. 강이 거꾸로 흐르고 사막이 피었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50번입니다. 아마존 분지는 9개국과 270만 평방마일에 걸쳐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동쪽으로 흐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룡들이 살던 시절에는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갔지만 안데스 산맥이 생기며 강의 흐름이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남아메리카에서 숨이 멎을 만큼 놀라운 것은 정글만이 아닙니다. 49번 마추픽추는 들어봤겠지만 거의 아무도 1996년부터 시작된 잉카 트레일 마라톤은 살칸타이 계곡에서 시작해 약타파타 유적지를 지나 유적지에서 끝나는 거의 8,000피트 높이를 오르는 코스를 달립니다. 기록은 3시간 23분입니다. 대부분의 주자들은 5, 6시간이 걸립니다. 산을 달리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수세기 동안 그 안에서 산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48번입니다. 현대 세계 경제가 탄생한 곳을 찾고 있다면 볼리비아의 한 산을 예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로리코, 즉 풍요의 산은 너무나도 가치가 커서 1600년대 초 전성기에는 포토시가 런던보다 더 컸습니다. 오늘날에도 1만 명의 광부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있지만 산 정상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풍경은 그 안에 있는 것을 캐내기 위해 파헤쳐지고 또 다른 풍경은 표면에 자라는 것으로 유명해집니다. 47번입니다. 간요 크리스탈레스 강은 성경에 나올 법한 모습입니다. 강 전체가 빨강, 노랑, 초록, 파랑, 검정으로 변합니다. 이 색깔들은 마카레니아 클라비게라라는 식물에서 나옵니다. 이 식물은 특정 시기에 꽃을 피우며 강 전체를 뒤덮습니다. 이제 마치 다른 행성에 있는 것 같은 곳으로 가봅시다. 바로 46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10개의 도시 중 4곳이 남아메리카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대도시는 라파스입니다. 해발 거의 12,700피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높냐고요? 후지산보다 높습니다. 그런데도 230만 명이 그곳에 삽니다. 라파스가 어디서든 사람이 살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 콜롬비아 태평양 연안도 할 말이 있을 겁니다. 45번입니다. 콜롬비아 태평양 연안에는 전체 인구의 2%만 거주합니다. 이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역은 연간 315인치의 비가 내립니다. 농작물에는 안 좋지만 모기와 질병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죠. 자연 항구도 없어서 이 해안선은 개발하거나 무역을 하기 거의 불가능한 곳입니다. 하지만 남아메리카에는 여전히 역사가 끝나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44번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곳조차도 다시 생명력을 되찾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타카마 사막에 마침내 비가 내리면 땅이 마치 죽음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변합니다. 숨겨진 씨앗들이 빠르게 피어나는 초원과 야생화로 폭발적으로 변하고 이들은 몇 주 만에 다시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주로 더 높은 고도에서 일어납니다. 아래쪽에서는 아타카마가 여전히 극도로 건조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아타카마가 몇 주 동안 잠깐 살아났다 다시 사라지는 동안 남아메리카 더 깊은 곳에서는 수세기 동안 완전히 숨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3번입니다. 접촉되지 않은 석기시대 부족에 관해서라면 남아메리카가 단연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남아메리카의 광활한 내륙은 너무나 외진 곳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최소 124개의 미접촉 집단이 존재합니다. 전 세계 미접촉 부족의 약 95%가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페루 같은 곳에서는 경고 표지판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는 모두를 위한 조치입니다. 그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세상이 탈수 버튼을 누른 것처럼 건조한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42번입니다. 사하라 사막이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이 아니고 남극도 아닙니다. 바로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연간 강수량이 0.02인치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건조하니 놀랄 일도 아니죠. 사막의 일부 지역은 최소 500년 동안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41번입니다. 해발 16,700피트에 위치한 페루의 라 린코나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영구 거주지로 약 12,5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위생시설이 없고 수은 오염과 범죄가 심각해 페루의 무법 도시로 불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머무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금 때문이죠. 산속의 금에서부터 사막의 구리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항상 땅 속에 묻힌 것을 쫓아왔습니다. 40번입니다. 아타카마 사막이 완전히 비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은 구리 위에 자리 잡고 있죠. 1915년 칠레는 추키카마타라는 세계 최대의 노천 구리 광산을 열었습니다. 이곳에는 2만 5천 명이 사는 마을이 세워졌지만 2000년대에 오염이 너무 심해져서 모두 칼라마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거리와 버려진 집들, 먼지, 그리고 죽은 놀이터에 피노키오 동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똑같이 버려진 꿈의 기운을 정글 깊숙이 옮겨봅시다. 39번입니다. 포드란디아는 헨리 포드가 자신의 자동차에 필요한 고무를 생산하기 위해 아마존에 세운 회사 마을이었습니다. 수영장, 골프장, 테니스 코트, 영화관까지 모두 갖추고 있었죠. 하지만 이곳의 생활은 엄격했습니다. 술도 담배도 금지였고 관리자들은 규칙을 지키게 하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녔죠. 결국 1930년에 노동자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이곳은 3,000명 정도가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 사람들이 떠나면 예상치 못한 다른 무언가가 들어오죠. 38번입니다. 이곳에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존에는 우리가 아직 기록하지 못한 생명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WWF 탐사에서 연구원들은 이틀에 한 번꼴로 새로운 종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는 수백 종의 식물, 물고기, 양서류, 파충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진 위치 때문에 일부 야생동물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층 지리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 대륙에는 평생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이상한 지리가 가득합니다. 37번입니다. 남아메리카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돌고래가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강 돌고래인데 분홍색 피부로 유명하죠. 이 돌고래는 외진수로에 살지만 여전히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댐, 오염, 미끼로 사용되기 위해 잡히는 것 등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돌고래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살지만 인간의 행동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36번째 장소로 이끕니다. 이곳은 어떤 나라도 시도해본 적 없는 일을 해냈죠. 2008년 에콰도르는 자연의 헌법적 권리를 부여한 최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1년 헌법재판소는 로스 세드로스 보리메서의 광산 개발을 막았습니다. 이 숲이 존재하고 번영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숲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맹그로브도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이상한 법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35번입니다. 몬테비데오에는 거의 18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소금통은 사실상 불법입니다. 이 도시는 케첩과 마요네즈를 포함한 조미료를 식탁 위에 올려두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우루과이 인구의 약 3분의 1이 그곳에 살고 있고 40%가 고혈압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모두를 내쫓을 뿐이죠. 34번입니다. 2008년 5월 칠레의 차이테는 공황 상태에서 대피했습니다. 그리고 9,000년 만에 처음으로 화산이 분출했습니다. 유독성체가 마을을 뒤덮었고 그 후 홍수가 모든 것을 끝장냈습니다. 물은 빠졌지만 사람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이텐이 재건됐고 차이텐은 남아메리카가 하룻밤에 마을 하나를 없앨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볼리비아에는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한 번에 한 대씩 말이죠. 33번 융가스 도로는 라파스에서 아마존까지 40마일에 이릅니다. 현지인들은 이 도로를 죽음의 도로라고도 부릅니다. 한 번의 커브만 돌아도 2,000피트나 내려갈 수 있습니다. 가드레일도 없이 200개의 급커브가 있습니다. 여기에 산 안개까지 더해지면 왜 매년 수백 명이 이 도로에서 목숨을 잃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참사가 있고 나면 패스트푸드조차도 나쁜 생각처럼 느껴집니다. 32번 맥도날드는 1997년에야 볼리비아에 들어왔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볼리비아 사람들은 전통 음식을 더 선호했습니다. 현지 정부도 협조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맥도날드는 2002년에 철수했고 그 이후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볼리비아는 대륙에서 유일하게 맥도날드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분명히 들어봤지만 아마 한 번도 의문을 가져본 적 없는 이름 31번입니다. 1499년 탐험가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남아메리카를 지나가다가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베네치아처럼 말뚝 위에 지어진 마을들을 보고 그는 그곳을 베네수엘라, 즉 작은 베네치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 이름이 굳어져 결국 베네수엘라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상하다면 강 아래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들을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30번 지에는 두 번째 아마존 강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함자 강인데 2011년에 발견된 3,700마일 길이의 흐름입니다. 이 강은 거의 1.2마일 깊이로 흐르다가 수평으로 퍼지며 아마존 강보다도 더 넓지만 흐름은 더 느리고 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흐름이 반대로 바뀐 강, 당신을 죽일 수도 있는 숨겨진 부족, 가짜처럼 보이는 무지개 강, 그리고 하늘 끝자락에 사는 도시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남아메리카는 아직도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29번 사하라 사막은 살기에 매우 혹독하지만 아마존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매년 2,770만 톤의 사하라 먼지가 날아와서 이니 풍부한 비료를 뿌려 열대우림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어떤 토양은 매우 비옥해 아마존 흑토라 불립니다. 이 토양이 자연적으로 생겼는지
원주민이 만든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존이 다른 대륙에서 날아온 먼지에 의존한다는 게 놀랍다면 아르헨티나에는 더 거대한 것이 있습니다. 28번.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공룡 화석은 아르헨티나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파타고티탄 마요룸입니다. 길이는 98피트, 무게는 70톤에 달했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이 공룡에게 막시모라는 별명을 붙였고 라플레차 근처에서 발견되었지만 시카고의 필드 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선사시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직접 말로 표현되기도 하죠. 27번째입니다. 남미 어디서나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가 통할 것 같죠? 천만에요. 가이아나는 1814년 영국의 지배 덕분에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한 번의 변화로 인해 인도, 아프리카, 중국, 유럽, 그리고 원주민 공동체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가이아나는 대륙에서 가장 다양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웃들이 문을 두드리지 않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26번째입니다. 파라과이에서 가장 희귀한 것은 다이아몬드나 금이 아니라 초인종입니다. 겨울에도 섭씨 약 16도 정도이고 여름에는 약 28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창문을 열어두고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밖에서 손뼉을 치면 그게 바로 초인종 역할을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 마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5번입니다. 2014년부터 라파스에는 10개 노선의 케이블카 시스템이 생겨서 매일 10만 명의 사람들이 에랄토까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극단적이지만 여전히 출퇴근 시간보다는 낫습니다. 해발 약 4,000m의 안데스 산맥에서요. 사람들이 넘기 힘든 지형을 건너게 하는 것도 도전이지만 그곳에서 불을 캐내는 것은 또 다른 도전입니다. 24번입니다. 콜롬비아는 세계의 에메랄드 왕국입니다. 보야카주만 해도 전 세계 시장의 약 55%를 생산합니다. 2025년 에메랄드 판매는 약 1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희귀한 흑색 셰일 지층 덕분에 선명한 색상과 투명도로 귀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광산 붐으로 인해 강이 폐기물로 오염되었고 이제 콜롬비아는 주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보물을 캐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기이한 지형은 지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 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23번째입니다. 남아메리카에서는 칠레와 에콰도르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브라질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브라질은 10개의 다른 나라와 맞닿아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만이 각각 14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브라질은 사실상 남아메리카 모든 나라의 친근한 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방향 감각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22번째 남아메리카는 그 이름값을 합니다. 칠레의 디에고 라미레스. 이 섬들은 남극을 제외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지만 이 대륙은 서쪽으로는 거의 뻗어 있지 않습니다. 오하이오주가 남아메리카 대부분보다 더 서쪽에 있습니다. 가장 서쪽 지점은 오로라와 켄트 같은 도시들과 일직선상에 있어서 남아메리카의 아주 작은 부분이 실제로 오하이오의 경도와 겹칩니다. 이제 더 멀리 시야를 더 넓혀보세요. 한 산맥이 자기 선을 지키지 않으려 하거든요. 21번 안데스 산맥은 도대체 어디까지 뻗어 있을까요? 아루바, 보네르, 퀴라소 같은 천국 같은 섬들은 사실 안데스 산맥의 산꼭대기들이며 물속에 숨겨진 안데스의 잔재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파타고니아 앞바다의 험준한 섬들도 역시 안데스 산맥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안데스가 크다고 생각했다면 실제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완전히 통제되기를 거부하는 강도 있습니다. 20번째 정말 이상한 아마존에 대한 사실을 알고 싶으신가요? 아마존강의 본류에는 단 하나의 다리도 없습니다. 우기에는 강이 15m까지 불어나고 폭이 최대 48km까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둑이 너무 많이 이동해서 다리를 짓는 건 사실상 콘크리트를 유사에 고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일한 이유도 아닙니다. 이 강은 기반 시설에 저항하고 아마존은 공학에도 맞섭니다. 하지만 이곳의 정치도 그만큼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19번입니다. 대부분의 남미 수도들은 자국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브라질은 엄청난 예외입니다. 브라질리아는 약 300만 명의 인구가 있지만 이는 브라질 전체 인구의 1.4%에 불과합니다. 포르투갈이 하나의 중심지가 아닌 여러 강력한 도시로 거대한 식민지를 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한편 스페인은 식민지들을 여러 권력 중심지로 통치했기 때문에 많은 옛 스페인 식민지 국가들에서는 한 수도권이 인구를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장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전통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는 아주 이상한 부업이 있습니다. 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떤 가정의 7번째 자녀의 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전통은 1974년부터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7번째 자녀가 로비손이라고 불리는 늑대 인간이 된다는 전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법이 오래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사라진 산업이 남긴 것을 보면 더 놀라실 겁니다. 17번입니다. 아타카메에는 유네스코 지정 유령 도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움버스톤과 산타 라우라 질산염 공장은 1800년대 후반에 세워졌으며 움버스톤에만 3,7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질산염 붐이 사그라들면서 회사가 문을 닫았고 도시는 버려졌습니다. 이제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시간에 멈춰버린 교회와 극장을 여전히 걸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늘 자체가 끊임없이 쇼를 펼치는 곳입니다. 16번입니다. 보통은 눈을 깜빡이면 번개를 놓치겠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카타툼보 강이 마라카이보 호수와 만나는 곳에서는 하늘에서 연간 약 120만 번의 번개가 칩니다. 이 번개는 250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들이 세면을 둘러싸고 있어서 폭풍은 최대 10시간 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1년에 140에서 160일 밤 동안이나 말이죠. 계속해서 번개가 반복적으로 치는 거죠. 그 혼란 이후 브라질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5번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오키나와어를 쓰는 사람이 일본보다 브라질에 더 많습니다. 상파울루의 리베르다지 지구에서는 20세기에 일본 이민자가 25만 명이나 몰려들었고 오늘날 200만 명의 브라질인이 일본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인들에게 브라질은 자유롭게 언어를 쓸 수 있는 곳이었고 고향에서는 그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어는 일본에선 사라질 위기지만 브라질에서는 새 삶을 얻었습니다. 이제 산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수도라는 말도 복잡해집니다. 14번입니다. 라파스가 볼리비아의 실질적인 수도지만 공식 수도는 아니며 공식 수도는 해발 9,100피트가 넘는 수크레입니다. 1800년대에 볼리비아의 경제는 은에서 주석으로 이동했고 내전으로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라파스의 주석을 지지하는 자유주의자들과 수크레의 은을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들이 맞섰고 라파스가 권력을 차지했지만 수크레는 수도라는 명칭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도이고 볼리비아 최고법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지대에서의 정치 싸움을 견뎌냈다면 그 보상으로 파스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신 숫자 13. 아르헨티나에서는 매달 29일이 되면 한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저녁으로 뇨끼를 먹는다는 것이죠. 아르헨티나 인구의 약 60%인 2,500만 명 이상이 이탈리아 혈통이며 이는 이탈리아 이민자들의 영향입니다. 일부는 행운을 빌며 접시 밑에 돈을 두기도 합니다. 뇨끼를 싫어하면 2월 방문이 나을 수 있습니다. 29일을 자주 겪지는 않겠지만 모든 전통이 삶이 좋아서 남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삶이 힘들기 때문에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12번입니다. 대부분의 위대한 문명은 큰 강 유역에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강 삼각주는 해안보다 2.6배 더 인구가 많지만 아마존은 예외입니다. 이곳은 연간 60에서 120인치의 비가 내리는데 이렇게 많은 물이 토양의 영양분을 모두 씻어내버립니다. 그래서 농업이 빠르게 붕괴되고 믿을 만한 작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강들처럼 밀집된 도시나 문명 중심지가 생기지 않고 이런 혹독함은 열대우림 자체보다 더 큰 무언가로 이어집니다. 11번입니다. 아마존이 연간 최대 2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얘기를 들어봤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잊는 점이 있습니다. 아마존은 탄소 저장뿐 아니라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생성에도 기여합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아마존은 전 세계 산소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아마존 감소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공룡에서 영어를 쓰는 예외적인 나라로, 초인종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로, 그리고 제국들에게 사실상 돈을 찍어냈던 산으로 이야기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가장 이상한 부분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10번 문명은 소금으로 돌아갔습니다. 소금은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해줬고 여러분의 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여전히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볼리비아에는 소금이 아주 많습니다. 우유니 소금 사막, 한때 거대한 호수였던 4,000제곱마일의 소금 평원입니다. 비가 오면 얇은 물층이 생기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거울로 변합니다. 두 개의 하늘, 끝없는 지평선, 그리고 아무 곳도 아닌 곳에 떠있는 당신의 반영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볼리비아의 소금 사막이 세상이 뒤집힌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면 아르헨티나는 당신을 다시 현실로 데려다 줍니다. 9번입니다. 높은 곳을 좋아한다면 남아메리카에는 최고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아콩카과 이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약 22,800피트에 달하며 7대륙 최고봉 중 두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하지만 등반가들은 정상까지 하이킹 코스가 있기 때문에 가장 쉽다고 부릅니다. 하지만 쉽다고 해서 산소가 부족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제 지구본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거짓말처럼 들리는 국경 사실이 있습니다. 8번째, 프랑스의 가장 긴 육상 국경은 스페인이나 독일이 아니라 브라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프랑스령 기아나는 브라질의 아마파주와 450마일에 달하는 국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프랑스령 기아나는 독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1600년대에 나타나서 그냥 머물렀습니다. 국경은 1713년 위트레흐트 조약으로 확정되었고 그 이후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다시 바꾸는 김에 한 가지를 더 깨뜨려 봅시다. 해변에 관한 7번째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름 해변을 기대하고 있다면 파타고니아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포효하는 40도선 바람과 포클랜드 해류 때문에 아르헨티나 해안 일부는 화씨 57도에서 64도, 섭씨 14도에서 18도 정도로 유지됩니다. 차가운 물에서 수영하는 사람에겐 완벽하지만 다른 사람에겐 고통스러운 온도입니다. 그래도 모험을 원한다면 열대우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6번째, 아마존에는 고속도로가 있지만 환경 때문에 일반 도로처럼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브라질의 BR-319는 550마일에 달하는 도로로 유령의 길로도 알려져 있으며 마나우스와 포르투벨류를 연결하기 위해 열대우림을 가로질러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비와 홍수, 불안정한 지반 때문에 이 도로는 유지보수보다 더 빠르게 망가졌습니다. 지금은 야생동물보다 고립된 호송 차량과 버려진 트럭이 더 자주 보입니다. 그러나 BR-319는 아마존에 남은 상처 중 일부일 뿐이며 시야를 넓히면 그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5번, 아마존은 위에서 보면 도로로 가득합니다. 최대 200만 마일에 이르며 상당수는 불법 채굴과 벌목을 위한 것입니다. 브라질의 트랜스 아마조니안 하이웨이는 약 2,500마일로 가장 큰 도로지만 빈곤 퇴치 목적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의 이주민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구간이 미포장이며 아마존에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을 아무데도 연결하지 않는 도로로 불립니다. 그리고 도로가 실패할 때 사람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4번째, 아마도 여러분의 여행 버킷리스트에는 없을 곳입니다. 하지만 브라질 교도소에는 이상한 혜택이 있습니다. 산타히타 두 스푸카이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들이 운동용 자전거를 밟아 자동차 배터리를 충전해 가로등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8시간씩 3번 교대 근무를 할 때마다 형기가 하루씩 단축되기 때문에 매일이 하체 운동하는 날입니다. 이제 브라질이 혁신뿐 아니라 투표도 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3번입니다. 2010년 상파울루는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라는 슬로건을 내건 광대 프란시스쿠 에베라르두 올리베이라 시우바를 선출했고 그는 130만 표를 얻었습니다. 2017년 프란시스쿠 에베라르두 올리베이라 시우바가 의회를 떠나며 진짜 농담거리는 출석하지 않는 정치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륙에서 가장 이상한 협력 관계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 일어납니다. 2번째로 브라질 라구나에서 돌고래들은 사냥뿐 아니라 어부들과도 협력합니다. 돌고래는 물고기 떼를 해안으로 몰아가 신호로 그물 투척을 알립니다. 결국 양쪽이 먹이를 얻고 물고기만 패배합니다. 이런 일은 150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일부 현지인들은 돌고래를 외모나 심지어 숨소리만으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이상한 점은 아닙니다. 진짜 이상한 점은 인간들이 한때 거인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로 1520년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남아메리카 남부에 도착했을 때 그의 선원들은 거인을 발견했다고 맹세했습니다. 한 남자는 너무 키가 커서 그들의 머리가 그의 허리까지밖에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파타고니아 이름의 유래입니다. 파타고네스는 큰 발을 의미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트엘체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신화 속 거인이 아니라 당시치고는 유난히 키가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2022년 아르헨티나 인구조사에서 약 4만 1,000명이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타고니아의 거인들이 키 때문에 무서웠다면 볼리비아에는 정말 무서운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는 당신의 키가 얼마든 상관하지 않고 어쨌든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에 마팩에서 또 뵙겠습니다.